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앞으로 수명이 점점 이제 뒤로 밀리니까 더욱더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축 당연히 해야죠. 아껴 써야 되고 절약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된다. 현금 흐름이라는 게 뭡니까? 월급을 이제 계속 받는 이제 현역이 된다.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거고, 또 이제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뭐 주택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뭐든 연금이 계속 많아서 여러 가지 이제 경로로 꾸준하게 돈이 나오는 거, 이게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고배당 우량주를 사서 배당을 이렇게 두둑히 받는 것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시기 되었건 간에 월세도 좋고 채권 이자도 좋고 예금 이자도 좋고요. 계속 나오는 게 이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월급을 이제 계속 받는 평생 현역으로 살면 좋겠습니다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계속 일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시점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때는 어떻게든 주어져 있는 현상, 현재 상황 속에서 이제 먹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답답하고 암담하고 빡빡할 수 있죠. 그럴 때 더욱 이제 뭘 생각해야 됩니까? 뭘 하면 지내야 될지를 고민도 해야 되고 여러 이제 생각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하나 하더라도 움직이려면 다 돈이 들잖아요. 친구를 만나러 가면요,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들고요. 만나서 커피 한잔 하려면 커피값 5,000원 만원 들고요. 밥 먹으려면요, 최소 만원, 12,000원. 그러면 둘이 합하면 이 커피값하고 밥값하고 합치면 대략요, 둘이 만나서 먹어도 밥 먹고 커피 마시면요, 대략 이제 한 3만원, 4만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저녁에라도 만나면요, 둘이 만나서 뭐 술이라도 좀 먹고 이래저래 하면요, 7, 8만원, 10만원이 그냥 이제 훌쩍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돈의 가치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금방금방 이렇게 돈이 쑥쑥 나가더라는 겁니다. 둘이 만나도 이런데요, 4, 5명이 만나고 한 10명 이상 이렇게 모이면요, 부담이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혼자서 낼 만큼 되게 이렇게 적은 돈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 조금 나누려고 해도 이게 예사롭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뭐 결국은 이제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또 얼굴을 보고 과거를 회상하고 이러는데도 다 불편하지만 돈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자기 가족 챙겨야 되죠. 자기 새끼 챙겨야 되죠. 건강 챙겨야 되죠. 뭐 여러 가지들을 챙기려고 해도 결국은 돈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불편하지만 현실이더라. 먹고 사는 게 참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돈 모아놔야 된다, 저축해야 된다, 연금이라도 들어야 된다, 배당 주는 주식이라도 하나 사놔야 그래야 먹고 산다, 이런 얘기들을 다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배당을 두둑히 받거나 아니면 채권 이자를 받거나 월세를 받거나 이렇게 자본소득이라고 해야 되죠, 이러한 것들을 갖추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노동소득, 그러니까 월급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저도 그러하고요. 그러면 자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고 노동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나눠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노동소득에 국한되지 마라. 노동소득을 자꾸 기대 살지 말고 자본소득을 확보할 생각을 해라. 이 말도 일정 부분은 동의하고요. 그렇다고 너무 자본소득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고 노동소득을 하찮게 여기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신의 처지에 맞춰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게 제일 낫죠.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지금의 현실 속에서 각자의 처지가 다르고 각자의 역량과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무조건 좋고 A는 좋고 B는 나쁘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연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고, 뭐가 되었건 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잘 활용하며 지내는 것,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아주 가끔 아주 드물게 옛날 생각도 하고 과거를 떠올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것들을 궁리해 봅니다. 뭐가 좀 더 좋을까? 뭐가 좀 더 괜찮은 걸까? 이게 좋은 걸까? 저게 좋은 걸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감사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해야 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노동소득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감사하며 지내야 되는 겁니다. 바닥을 빡빡 기어야 되고요. 정말 인사 90도로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 그래야 삶이 지켜지더라는 겁니다. 호락호락하게 우습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까? 여러 궁리, 여러 각오들, 여러 생각들을 하며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의 시대는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앞으로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하죠. 복합 불황이다, 내수 불황이다, 내수 침체다, 경기 침체다. 일본하고 똑같다, 혹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년까지 얘기는 잘 못하겠고요. 당장 앞으로 잃어버린 10년이 온다라고 하니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주어진 현실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적응하고 분발하고 좀 더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나라고 내 스스로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되죠. 낮아져라, 좀 더 아래로 내려가라,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가라. 네가 내려갈 수 있는 저 아래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내려가고 또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갈 힘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 높은 정상에서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요 앞만 보고 위만 보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럴 때는 좀 덜 다치는데 내려올 때 많이 다친다고 하죠. 왜입니까? 힘이 풀려서 좀 나태해져서 내가 산 정상을 찍었으니까 내려오는 건 좀 더 수월해, 쉬워 라고 안일한 마음을 먹기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죠.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내 마음이 정말 내 정성이 끝까지 이르렀는지를 말입니다. 종국에는 이루어내고야 만다, 끝까지 가고야 만다, 이런 각오로 그런 다짐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저히 실무형으로 남한테 시키고 뒷짐지고 폼 잡고 이런 거 말고요. 직접 내가 하면서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며 사는 실전형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렇게 지내야 뭐가 되었건 간에 이뤄내지 않겠나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언제든 우리는 좀 더 강해질 필요가 있고 단단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 내 바람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은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무지하게 많다, 흐트러지는 경우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좀 더 각오를 다지고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애쓰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각자 주어진 현실 안에서, 상황 안에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지내는 거, 그게 제일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차근차근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잘 만들어가고 잘 대비하고 잘 움직여 나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